자, 오늘은, 잘 먹고 잘 살자. 죄송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예? 저는 거의 90%가 보면 건강이 치료받아 땡길 때 먹고 다시 많이 챙기라 다 하거든.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현실은 사실 그래 안 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모셔 많이 있잖아요. 그 몸을 갈아 넣는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명예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 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다큐를 한번 보다 보니까 지금 평택에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게 노동자가 6만 명이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제 아는 분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일당이 굉장히 세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일하면 한 500만 원 번대요. 노가다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난 것도 자기 친구도 그 한 명 가서 일했는데 근데 거기가 환경오염이, 환경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일을 못 한답니다. 몇 달 하면 몇 달 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오던데,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직장 다니다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 직장 그만두고 거기 와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딱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고통 속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건강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는 거는 고사하고 끼니를 챙기는 것들도 무관심해져가지고 보니까 이제 편의점 식사, 라면, 김밥, 간편하게 싸게 그렇게 먹는 방법을 자꾸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택배 기사들 심지어는 오픈런 하는 게 있어요. 오픈런 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 열기 전에 쫙 되게 그렇지.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명품관 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10시간을 이렇게 줄 서지고 하여튼 그런 아르바이트 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은 전 국민이 가난뱅이가 된다. 전 국민이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가 끝나면은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게 바로 뭐냐? 돈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잃는 건 조금 잃는다고 말은 그래 했지만은 실제로 전부를 잃는 건강을 담보로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나이 들면은요,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죽을 때 집에서 죽고 싶다고. 그게 뭐냐면은, 요새 나이 들면 전부 요양병원에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은, 그러니까,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잘 사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잘 살잖아, 그죠? 잘 사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잘 먹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걸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그런 식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무슨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자주 들었고 그런데 이제 실천 잘 못했던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잘 사는 거는 몸만 건강하면은요 사실은 잘 살 수 있어요. 몸만 건강하면은. 근데 몸만 건강해야지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건강이 하지 않으면은
돈과 명예도 없는데 우리는 사실 이걸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실에 이제 쫓겨가지고 그걸 등한시하거나 잊어먹고 아니면은 게을리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먹자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 합니다. 자, 잘 먹는 거. 첫 번째는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되죠. 그죠?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밥. 자, 밥은 다들 흰쌀밥 드십니까? 잡곡밥 드십니까? 잡곡밥이야? 잡곡에 뭐 넣어 드시나요? 저 살, 검은 콩,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드시나요? 그래, 이제 비율 맞춰서 먹지. 그래서, 내가 밥은 며칠간. 근데 집에서 밥 먹으면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밖에서 먹으면 또, 안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제안이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잡곡밥을 먹으려고 하면서다가도 조금 하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자꾸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놓치고. 저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챙겨 먹으니까, 그게 하나가 떨어지고, 또 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 지금 바빠서 뭐 할 때도 있고, 귀찮아서 뭐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아이고, 집에서 밥도 잘 안 먹는다 하는 이런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걸 챙겨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현미쌀을 먹자. 간단하게. 현미쌀만이라도 열심히 챙겨 먹자. 그러니까, 완전 현미밥을 드시면 제일 좋겠지만은, 최소한, 그러니까 밥을 할 때 반 정도는 현미쌀을 넣자.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10%, 20%, 30%, 40%, 50% 이렇게 좀 올려가더라도 최소한 현미쌀을 반 정도는 먹자. 자, 현미쌀하고 우리 상대다는 말은 뭐라 합니까? 백미쌀이죠? 백미쌀입니다. 자, 이 차이가 뭘까요? 강한 차이. 예? 자, 우리가 그 백미쌀이라는 것은 현미쌀을 가지고 보통 이제 그 9번에서 12번, 그러니까 9분도에서 12분도, 12번까지 깎은 거를 보통 이제 백미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미쌀도 전혀 안 깎은 건 아닙니다. 덜 깎은 거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한 5분도까지는 현미쌀을 할 수 있어요. 5분도까지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미쌀하고 백미쌀하고 영양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보통 쌀에는, 그러니까 그 전혀 아무것도 깎지 않는 쌀에는 영양가가 몇 가지쯤 될까요? 영양소가. 예. 네. 약 23가지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23가지 각종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백미쌀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5개. 자, 우리가 쌀을 이렇게 크다랗게 크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쌀은 크게 한 3부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쌀은 요 3부분인데 혹시 요거 아는 이름을 아시나요? 그렇죠. 요거 뭐 이제 쌀눈이라 그죠? 쌀눈 내지는 우리가 배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배야. 그러니까 현미배약 하면은 현미쌀눈입니다. 현미쌀의 눈입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은 뭘까요? 호분층이라고 해요. 호분. 이 안에는 전분층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쌀 속에 영양가가 97%가 어디에 있을까요? 97% 다 있으면 안 되고, 쌀눈하고 호분층하고 여기에 영양가의 97%가 있어요. 쌀눈하고 호분층 이 두 군데에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바꾸로 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전분층은 얼마나 있습니까?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백미쌀, 흰 쌀밥 해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은 그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찌끄레기 드세요. 찌끄레기 드세요 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쌀 눈에 또 보면은 영양가 거의 한 60%가 있어요. 쌀 눈에 60%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미쌀에는 약 23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쌀눈과 호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전분층 쌀밥은 영양가는 없다는 얘기죠. 거의 영양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 기억하기로는 백미쌀의 영양가 한 9가지 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영양소의 숫자도 굉장히 적지만은 들어가 있는 영양의 양도 굉장히 미세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쌀밥만 먹는 사람들은 진짜 그 집안에 유전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당뇨 걸려요. 유전성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런 유전성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전성,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집안에 이제 부모님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유전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쌀밥만 열심히 먹어도 당뇨 바로 걸릴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당뇨는 사실 요즘 들어가서 더 많아요.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몰랐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뇨 있고. 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가 문제는 뭐냐.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 이 식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특히 쌀을 먹는 이 식습관들. 그러니까, 쌀밥은 주식을 하는 거는 우리 아시아 쪽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저런 쪽에는 당뇨 환자가 우리 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물론 가해나들은 또 이제 빵 먹고 그러니까 그죠? 고기 많이 먹고 이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 확률로 해 가지고 밥을 먹을 때 웬만하면은 현미밥을 먹도록 하자. 그 잡곡밥을 먹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현미쌀로 밥을 먹자는 건 기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저것 뭘 하다가 놓치지 말고 현미쌀만이라도 열심히 챙겨 먹자라는 게 제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곡을 먹는 게 좋다 그러죠. 오곡. 5가지 잡곡을 섞어서 먹는 거. 그게 좋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왜냐면 하루 3끼 밥을 먹는 사람이 그걸 매 끼니마다 이걸 챙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은 아예 썩어난 쌀이 나오긴 하던데 그것도 보니까 밥 해놓으니까 그거 너무 난리더라고. 예, 저도 전에 해봤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바른 식생활을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놓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른 식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한 방법. 어떤 식생활? 아니, 딱 있어요. 현미채식 하는 거예요. 채식. 현미채식. 자, 요 식사 방법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던 홍문화 박사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홍문화 박사님이 늘상 하신 이야기. 현미채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이 말만 듣고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현미하고 채소만 먹으면 되나? 그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주식은 쌀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녹황색 야채, 녹황색 야채를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류, 뭐죠? 콩 제품, 콩 종류. 그 다음에 생선, 요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거. 현미밥에다가 녹황색 야채와 두류, 생선을 섞어 먹는 식습관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하면 뭘까요? 고기 말고, 해조류. 물론 이제 야채를 통해서도 우리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통 야채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해조류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네랄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랄 섭취하기 위해서는 해조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녹황색 야채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채소도 보면은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채소에는 칼륨. 근데 미네랄 중에 칼륨인데 이거는 나트륨하고 서로 기량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과도하게 만약에 나트륨이 쌓여있다 하면은
야채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 칼슘을 이 칼륨이 K 이야기입니다. 칼륨이 있고 칼슘이 있습니다. 예,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K는 칼륨이고, 리얼륨이고, CA는 칼슘입니다. 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칼륨, 이게 이제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데 음식을 짜게 먹는 식습관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짜게 먹고 나서면은 야채 같은 걸 같이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녹황색 야채라는 것은 녹색이나 황색을 띤 야채를 이야기합니다. 녹색이나 황색을 띤 야채를 이야기합니다. 녹색, 황색. 두 가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조리는 이미 아시는 거.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하는 건 야채와 해조리 위주의 식사를 하자고 제가 제안했는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녹황색 야채를 이게 이제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5대 영양소로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5대 영양소. 그래야 되는데. 근데 6대 영양소로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6대 영양소로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5대 영양소에다가 정산화 추가해 6대 영양소 하면은. 그거는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을 제6의 영양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섬유질을 섭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녹황색 야채를 먹으면 섬유질은 자동적으로 섭취하는 게 되죠. 야채를 많이 드시게 되면 섬유질. 그 다음에 6대 영양소이고 혹자는 또 7대 영양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7대 영양소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무기질은 아까 들어갔잖아. 5대 영양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무기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6대까지는 섬유질인데 7대 영양소를 얘기할 때는 뭘 넣냐면은 물을 넣습니다. 물. 예. 물.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뭐 아무 물이라 이야기하는 거 알겠죠? 건강한 물, 좋은 물 이런 이야기겠죠? 뭐 맑은 물, 여러 가지를 수 있죠. 예. 소금물, 예, 좋은 말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현미채식, 즉 녹황색 야채와 두류, 콩, 생선, 해조류를 들어가는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식사법인데, 이제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좋은 식사라는 것은 좋은 걸 먹는 것도 들어가지만요, 나쁜 거 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피해야 될 것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패스트 푸드. 그 다음에 인스턴트.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정크 푸드. 자, 뭐 영어로 썼습니다만은 정크 푸드는 이런 그야말로 뭐냐면은 찌끄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탄수화물만 있는 거, 영양가는 없고 탄수화물만 있는 그런 영양소들, 이러한 식습관들,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하긴 요새는 패스트푸드도 뭐 샐러드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그 각종 이제 그 현미밥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좋은 식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그 음식은 또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색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각종 인공조미료가 또 많이 가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먹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피하자. 특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표는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지키면은 우리 건강을 위한 노력 정도는 된다라는 것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뭐 무슨 매일매일 운동하고 아니면 헬스하고 등산 가고 그런 거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시 먹을 때 이런 거는 지키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자라는 제 제안입니다. 이거는 제 제안.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절대적이진 않겠지만은 하나 또 빠졌네요. 아까 이야기는 고기 말씀하셨는데 고기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부수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일주일에 주 1회 정도. 주 1회 정도는 건강한 고기를 먹자. 대신 붉은 색소가 들어가는 고기 말고, 붉은색 고기 말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뭐, 그거는 이제 소고기가 붉은데 그걸 뭐 어떡하라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 상태 말고 가급적이면은, 그렇죠. 그렇지. 수육의 형태로. 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안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보면은 이 기름기 있는 음식들은 몸에 그대로 다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다 막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선택은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특히 그 기름이 정말 안 좋다니까. 굽는 것들. 특히 삼겹살 같은 그런 기름 나온 것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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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은, 앞에 내용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인데 그 중에 일상에서 요걸 기억하고 있다가 챙겨서 먹어보자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